안녕하세요. 앞으로는 이제 건전성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합니다. 2024년 이제 한 5월, 6월쯤부터 해서 원금 일부 상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죠. 일부 금액을 갚아야 대출 연장을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문자로 통보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한 2달 전부터 이제 일부 원금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예 뭐 그 정도야, 뭐 대출 추가로 받아서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이래저래 여기저기 알아봐도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빌려고 하고 가족들한테 빌려고 하고 해도 이제 안 나오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매로 내놓는 겁니다. 근데 그 금매로 내놓는 시점 되면 나만 내놓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경쟁이 붙어서 쉽게 팔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대출을 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이 적게 나오니까 집 살 궁리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제 점점 더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벌써 2024년 1월인데 청약이 이제 계속 이제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죠. 경쟁률이 100대 1이다, 200대 1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임박해서 보면 계약 포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건매도 안 나간다 그러고 뭐 이래저래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 은행 날짜는 다가오고 안 팔리고 뭐 이러면요, 이제 점점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개풍막 난답니다. 지금 홍해하고 걸프만 쪽에 뭐 물류 이제 선박이 제대로 못 다니는데 물가가 금방 내려가겠냐고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니 많이 그러고, 대만에서는 이제 반중 인사가 이제 당선이 됐죠. 이제 대만하고 이제 중국하고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매우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산다고요? 정신이 나간 얘기인 거죠.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시중에 차가 안 막힌답니다. 사람들이 기름값이 겁나서 차를 못 끌고 나오니까요. 대형차들 안 부러워한다죠. 뭐 이래저래 예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유가가 100불 되고 150불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 심리가 이제 개풍망이 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 금융권들도 자기네들 자기 자본 비율을 이제 2%, 3%, 3.5%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은행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은행들. IMF 때 자기 자본 비율이 6%에서 8%로 올라갔나요? 뭐 대략 그쯤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반복이다라고 보면 맞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들이 자기 자본금을 3%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대출금리가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겠냐고요. 대출금리가 10%에서 12%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빚낸 사람들에게는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대출금리가 10에서 12% 된다고? 그러면 예금 적금도 그만큼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거죠. 빚쟁이들에게는 지옥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행복한 시간들이 이제 열리는 거죠. IMF 때요, 은행 예적금 금리가 12%, 15%, 16% 막 이랬어요. 대출이자는요, 최대 30% 이상 찍었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2024년부터 경제 쇼크가, 경제 충격이 조금 더 두드러지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소비 위축은요, 더 심해지겠죠.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기업도 돈 없고 정부도 돈 없고 가게도 돈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나라 전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계속 언론에서는 떠들어대고 있죠. 헛소리들, 가짜 얘기들, 온갖 조작과 이제 잡소리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계속 포퓰리즘을 지금 계속 해대면서 어떤 식으로든 표를 받아내려고 지금 혈안입니다. 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2024년에 돈이 없으면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정말로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 됩니다. 최소한 희생자가 안 되려면 이놈의 무자비한 세상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현금을 목숨줄로 생각하고 움켜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최소한 내 삶도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희생자는 안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변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뭐 월급에 중독되면 안 된다. 뭐 월급을 매달 꼬박꼬박 받는데 젖어들게 되면 인생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월급 중독에 빠지면 망하는 게 아니고 빚 중독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요새 뭐 황현인가 뭔가 뭐 개그맨 출신이 나와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개잡소리들을 떠들어냅니다.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냥 과거에 개콘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건데 지금은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투기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된 건가 라는 의구심도 좀 들기도 하고요. 싸게 사도 겁나는데 비싼데 무리해서 빚져서 사면요 끝장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걸 쉽게 가질 수 있는 일이 있더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소 3년 4년 5년은 조용히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본다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다리고 인내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조바심도 나고요. 마음이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또 바뀌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생기고 남들하고 비교 안 하려고 했어도 비교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묵묵히 자기 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남의 눈치 보려고 하지 마라. 남들 의식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해야 휩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휘둘리다 보면요 그냥 금방 망하는 겁니다. 지금요 2030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빚쟁이랍니다. 다중채무자. 그들이 진 빚이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하죠. 누가 그렇게 엄청나게 빚을 지게 조장을 했나요? 연끌 하라 그러고 비투하라 그러고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몰아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더 펼쳐질까요?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야죠.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갈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이제 엉망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무서운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